오늘의 키워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는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겠죠.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인베이스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막 음을 넣어서 시장이 좋네 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네. 어느 때보다도 또 기쁜 마음으로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는 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그것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요 키워드는 CPI겠죠. 예상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요. 국내 증시에도 강력한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안을 조금 샅샅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HBM, 엔비디아가 또 쏘아올린 공과 함께 국내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로봇주도 어제 저희가 AI 섹터를 점검하긴 했는데 로봇주도 오늘 흐름 참 좋고 실적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 기대감까지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사도 되는지 점검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주가 모처럼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기나긴 박스권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이조차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예상치를 밑돈 CPI. 먼저 인성익 고문님이 생각하시는 이 CPI에 대한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상보다 소프트했다라고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CPI 둔화되고 있다, 둔화다라고까지 저희가 좀 열어서 봐도 되겠습니까?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네. 말하는 건데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업무라고 헤드라인 어렵게 그쵸.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이번에 10월 때 나온 거는 이제 근업물 쪽에 CPI인데 그 차이가 그 식품하고 에너지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예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가 옛날에 중동전쟁 때 엄청나게 오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왜곡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식품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지금 석유 가격 급등 급락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뺀 거를 이제 근월 CPI라고 그러고 그거를 집어넣은 걸 보통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이제 전다 집어넣은 이제 헤드라인 쪽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10월물 근원 나온 거에 0. 지금 한 2%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예상치는 한 0.3%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전월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상승치가 떨어졌다는 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4% 정도 올랐는데 그것도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거에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웬만큼 거의 끝나가지 않겠냐 이런 쪽에서 금리와 연결된 쪽 그래서 시장에 그걸 좋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결국 국채 수익률도 미국에서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 보였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원화 강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을 좀 순탄케 하는 그런 재료들이 오늘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오늘 상승이 서막에 불과한 건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김대성 본부장님이 좀 요거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이 CPI 관련된 한 줄 평은요. 최상의 시나리오다. 네. 테크주에게는 기회다라고 이 테마까지 좀 압축을 시켜주셨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네. 급격하게 CPI 지표가 내려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CPI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명분이 있는 그러한 수치로 이제 그러한 속도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물가가 둔화되었다라는 인식보다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에 대한 압박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일 뿐이지 다음 또 CPI 나올 때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기조 이 그대로 저는 수급이 조금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높은 금리 때문에 압박을 받았었던 테크주들 혹은 이 정치적인 변동성 때문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나온 CPI 물론 다음번에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일단 금리와 관련해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테크주 그리고 뭐 AI 관련해서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 HBM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안에 강력한 호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주가 사실 국내 증시 안에서는 가장 대장주, 주도주 이런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살아나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거든요. HBM 관련주들 저희 매수해도 괜찮을 건지 OX카드로 이번에 한번 알아볼까요? 들어주시겠어요? 두 분 다 오의 의견입니다. HBM 관련주들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신 건데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전용 칩을 발표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경쟁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뭐 특수 기대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지금 엔비디아는 그 엔비디아 칩은 SK에서 독점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10월부터 삼성이 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양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의 수혜를 받던 SK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 자체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어제 498.9달러인가 장중에 찍으면서 거의 그러니까 최고가를 갱신을 맞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8월 달인가 502달러까지 장중에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종가는 그렇게 찍지 못했는데 어제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뭐 500달러 올라가는 건 뭐 시간 문제라 뭐 내일 일어나면 500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대형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양상인데 지금 SK냐 삼성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네. 글쎄 뭐가 우인지는 당장은 뭐 SK가 좀 나아요. 왜냐하면 SK는 HBM 관련해 갖고 지금 4세대, 5세대 쪽까지 가고 있으니까 네. 4세대가 HBM3예요. 5세대가 확장형 2를 붙여 갖고 HBM3E로 나가는데 이게 2013년에 먼저 시작을 했어요. SK는 삼성은 뒤늦게 시작했지만은 워낙 그 시스템 자체 그게 크기 때문에 납품 한번 하면 크게 할 수 있죠. SK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데 아무래도 SK 쪽에 유리한 방향이 있지만은 뭐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쪽에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한간에서는 미국의 그 반도체 관련 학자가 이런 말했어요. SK 하이닉스는 넥스트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까지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SK에 대한 그 향후에 그 성장성 그에 따라서 삼성과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연결된다면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HBM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주를 하나 매수해야 된다. 근데 한 종목 정도밖에 내가 지금 여력이 없다 한다면 어느 쪽이 괜찮을까요? 글쎄요. 지금 딱 한 종목을 샀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 주성에너지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나 딴 종목이나 실적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쪽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안 좋은데 수급에 의해서 먼저 선도주들이 올라가는 건 맞아야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실적 비슷하고 좀 떨어지지만은 안 올라간 쪽에 좀 종목을 좀 선택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네. 한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뭐 게임주는 아니에요. 크래프트 들어가니까 게임주 같은데 아이크래프트, 네. 이런 종목인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연관된 뭐 5G나 인터넷까지 연결되는 주식인데 이 회사가 그 엔비디아에게 GPU 칩을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칩을 공급하는 아니라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해서 장비를 수입해 갖고 설치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고모님은 현 구간에선 SK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승자 어디로 보세요?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죠. 네, 일단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아마 내년 중반쯤 정도 가면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보다는 시장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나 여기 있어라는 이제 시그널을 좀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HBM 관련해서는 사실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시장의 수급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노이즈가 있었던 기업에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나 저는 일이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HBM을 보실 거면 저는 SK하이닉스가 더 낫다? 지금은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미반도체 혹은 주성 엔지니어링 혹은 뭐 이제 기타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좋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평가 논란에 피할 수 없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쪽을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것도 나는 불안하다라고 하면 아직은 대장은 아니죠.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투자자들마다 성향은 정말 다르잖아요. 뭐 공격적인 투자 성향도 있고요. 네. 안정적인 성향도 있고 다양하겠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의 견해는요. 좀 안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의 SK하이닉스 어떨까? 그렇죠. 네, 그런 의견으로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HBM 관련해서는 두 분 다 매수 괜찮겠다라고 의견이 합쳐졌고요. 그럼 다음 테마는 어떨까요? 저희가 오늘은 로봇주를 준비해봤는데요. 어제 AI 관련주에 대한 전략 세울 때는 출연하신 두 분 모두 매수 괜찮겠다라고 해주셨었거든요. 과연 두 분 로봇주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두 분 다 로봇주 매수 괜찮겠다. 5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는데요. 기사 하나 봤더니 로봇주의 상승 랠리를 저희가 다시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실적과 성장성의 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반도체 우리가 실적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 너무 안 나와서 이번 주 뭐 지난주 후반에 좀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증시 안에. 근데 로봇주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로봇주 실적은 형편없어요. 형편. 형편없어요. 예.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로봇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이 안 나와요. 뭐 거의 적자 전환할 네. 거예요.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해서 이제 가격이 좀 계속 빠지다가 이제 오늘 좀 급등을 하고 며칠 전부터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돼서는 로봇주를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규제 샌드박스니 뭐니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저런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 로봇의 그 바운더리를 이제 확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족 보행이니 사족 보행이니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어느 그 바운더리 실험실 안이나 어느 규제 안에서만 이제 그걸 했는데 이거를 밖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야외 공간으로 빼는 그런 규제 박스를 이제 만든다는 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로봇을 실험하는 가능성 이런 것 쪽에서 규제 박스 좀 철폐가 된다는 얘기인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금은 로봇 관련해서는 공장형 생산형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틀 안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와주는 그런 쪽의 로봇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좀 진화해 갖고 AI에 연결돼서 밖에 외부에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어떤 로봇이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은 상당한 생각 이상의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다. 현재로서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올해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연히 나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행적으로 상승하는 거면 그럼 내년이 열렸을 때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체로 시장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거보다는 덜하겠지만은 로봇주 관련해서는 딴 거보다는 조금 올라간 편이에요. 실적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선반영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 내년에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건 뒤처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현 구간에서의 매수의 매력은 분명히 살아있는 거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은 좀 어떨까요? 뭐 성장성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까지 성장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재라고 한다면 네. 정책과 조금 일치하는 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현 정부에서 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완화해 주려는 네. 지금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지금 당장 사실 뭔가의 성과를 내거나 숫자를 찍히거나 하는 기업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렵다 하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이제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지금보다 당연히 성장을 하지 성장을 안 한다고 하실 분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테크주도 혹은 기술주들에게 워낙 좀 좋은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구간들은 조금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로봇주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뭐 이 기업을 오늘 사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보자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네.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이쪽 섹터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이고 뭐 중기적인 이런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두 분 그렇죠. 다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로봇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장기 박스권 안에 갇혀서 고민이 깊었던 분들을 위해 참 도움이 되는 섹터 점검이 아닐까 싶어요.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뭐 긴축 종결 기대감은 증시 전반에도 호재인데 자동차주에도 사실은 호재가 되잖아요. 오늘 이 바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현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한다면 그 매력은 어떨까요? OX 카드 들어주세요. 엇갈렸습니다. 먼저 인서희 고모님은 오해 의견 주셨는데 기아가 오늘장 유난히도 좀 빛을 내고 있어요. 좀 장기 박스권을 탈피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박스권 탈피 얘기하는데 기아 많이 안 빠졌어요. 네, 그래도 뭐 실적 좋았는데 그거만큼 또 못 갔으니까. 실적은 상당히 아쉽잖아요. 좋아졌어요. 네. 실적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실적이 그 전에 반영된 걸로 그냥 만족하고 딴 거 빠질 때 덜 빠진 걸로 만족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다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오르긴 했는데 글쎄 계속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먼저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내장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없으니까 전기차로 최근에 뭐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요 때뿐이에요. 내년 되면 또 많이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가격 다운시키고 경쟁하고 그러면은 효율성 높아지고 그러면 또 전기차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는 게 이제 내장재의 고급화, 경량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뒤따라서 이제 그 본주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 올해 좋았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현 구간대에서는 빠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손해 볼 상황은 아니다라면은 길게 봐서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한번 좀 더디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이런 쪽이 좀 걸맞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X 의견을 드신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의미에서의 X였을지 의견이 일단 갈렸거든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네. 같고 사실 이제 오늘 자동차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테슬라의 영향을 저는 무시 못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사 안에서도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과 관련한 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쪽은 테슬라 밸류체인에 지금 엮여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정말 이제 긍정적인 이슈인가? 그러니까 테슬라발 훈풍 자체가 이 긍정적인 이슈로서 지속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라고 저는 고민을 해보면 이건 테슬라에겐 좋지만 그 외 기업들에게는 반짝 상승할 만한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피크아웃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출 데이터로 판매 대수를 지금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 네. 예년만큼의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의 경제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올라가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떠한
볼 수 있는 이 폭 자체가 저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앞선 테마들 HBM이라든지 로봇 쪽에 좀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동차는 뭐 부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다는 더 볼만한 게 지금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선택과 집중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보단 다른 맞아요. 섹터를 좀 보자. 네. 이런 의미에서 X였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장 키워드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